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마이애미는 퀀트를, 필라델피아는 루자르도가 선발로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일단 선발에서 균형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루자르도가 보여주는 피칭의 안정감은 루자르도가 스위퍼를 장착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좋아지면서 기대값은 충분히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투수예요. 그리고 이 퀀트릴은 좀 더 이제 구위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스플리터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좀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최근에 대량 실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작 실점 수준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고 여전히 그 스플리터가 그래도 제대로 제거가 되었을 때는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지표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우세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를 루자르도가 내려간 이후에 불펜 운영에서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이 아벨 다음 타이완 워커, 로마노, 그 다음에 스트랑 컬커링, 필슨도 다 꺼내서 경기 운영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루자르도가 7이닝을 쳐줘도 사실은 타이트한 점수 차라면은 이들 중에 연투자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적이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 과연 이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아다리도 잘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자르도가 내려가는 순간에 타선이 살짝 상위 타선에 걸려버리면은 분명 그만큼 좀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타선이 하위 타선에서부터 걸려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한이닝 넘어가고 8, 9의 셋업 마무리 체제를 필라델피아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7회가 끝나는 시점에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한 2점 정도 리더를 해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나리오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지금 퀀트릴의 공은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집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정배당은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정도로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그인데 마이즈 대 이제 팔터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방심하면 안 되죠. 디트로이트가 최근까지도 디트로이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에 대한 의무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라일리 그린이라든지 맥킨스트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글레이버 토레스는 계속해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충분히 잠재력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맞습니다만 최근에도 지금 글레이버 토레스가 이 나름 정말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거랑 이제 하베르 바이즈 하위 타선에서 꾸준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제외하면은 제 역할을 원래 해줘야 되는 딩글러라든지 라일리 그린, 톨킨슨, 카펜더, 메도스 얘네들이 완전 삽질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의 타격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사실 피츠버그 타선이 불안한 건 맞습니다. 안 좋은 건 맞아요. 다만 이 제구가 되었을 때 이 팔터의 공을 디트로이트도 쉽게 공략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5월달에 팔터의 성적은 6경기 3승 0패 0.76으로 굉장히 좋았었고 저번에 이제 필라델피아에게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성적이 한번 박살나긴 했지만 바로 마이애미 상대로 반등하면서 5.1이닝 1실점 피칭 솔로 홈런 1개가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가 또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츠버그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그렇게 버텨준다면은 이 후반에 불펜 운영에서 여전히 이제 산타나라든지 퍼거슨이라든지 이 필승조급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피츠버그의 마운드 사정을 생각을 하면 사실 이 경기는 해볼 만한 거죠. 이제 베드너도 요새는 정신 차리고 있고 롱리리프 좀 쳐주는 선수로도 요새는 애쉬크래프트라고 이제 저 신시내티에 걔 말고 다른 애가 있는데 걔도 요새 멀티이닝 잘 쳐주고 있고 이후에 뭐 산타나까지 가는 과정, 베드너까지 가는 과정에 피츠버그가 충분히 힘을 한번 쏟아볼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에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안정감이 이번 시즌에 지금 그래도 재고난조가
시리즈가 온 것도 그렇지만 초반에는 좋았는데 최근에 제구난조 플러스 피안타율이 좀 급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원정 경기였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긴 해요. 그래서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이즈의 성적이 4경기 3승 0패 1.54에 WHIP 1.07 수준으로 원정에서의 1.41보다 굉장히 더 뛰어나다는 점 생각을 하면은 경기 점수가 좀 덜 나는 양상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과 콜로라도 경기는 어제도 제가 역배당을 좀 보기도 했는데 콜로라도를 지금 방망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제 9회에 극장이 났죠, 이 경기가. 이 워싱턴도 사실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자텔라를 상대로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긴 합니다. 분명히 공략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산자텔라가 털리는 수준만큼이나 워싱턴이 지금 소로카가 막아낼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 사실 타격에서 콜로라도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기준점이 9.5점으로 잡힌 거는 당연히 명분이 있는 경기인 거고, 이에 따라서 오늘도 콜로라도와 워싱턴 타격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시즌 지표로 보면 산자텔라는 워싱턴에 털려야 되지만 이 최근 성적을 다 반영을 해보면은 사실 콜로라도가 소로카에게 좀 조기 강판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됐을 때는 점수가 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랑 LA 인저스,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봐도 시즌 성적은 양키스가 맞는데 제가 말했던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초반에 연승 존나 할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게 이 최근 추세는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어요. 그런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이 보스턴 시리즈 보신 분들이라면 도저히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저도 사실 생각은 또 마찬가지예요. 양키스가 이 스탠튼이 드디어 복귀를 했어요. 오늘 경기도 결정적인 안타를 때려냈었고,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나 싶었었지만 그 기회 못 살리고 죽었죠. 그러고 이제 멀티히트까지 때려줘서 이제는 골드슈미트 나오고 하면은 벤라이스가 이제 자리를 뺏길 것 같은데, 이 양키스의 라인업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경기도 양키스의 타선이 더 우세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양키스의 페이스가 이거를 거스르는 결과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은 워렌이 애초에 불펜의 필요성을 너무 강하게 필요로 하는 선발 투수이고, 양키스의 불펜진은 부하가 좀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성적이 좀 부진한데 LA 인저스가 오히려 좀 버텨주는 양키스, 오늘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그 뽀록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 켈리 젠슨이 시즌 초반에 첫 몇 경기 동안에 구속이 89마일, 90마일을 찍혔었어요, 커터가. 근데 어제 경기에서 96마일을 찍으면서 이제는 진짜로 몸이 완전히 다 올라온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한두 경기 표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믿어야 되거든요. 젠슨까지도 폼이 올라온 상황에서 마무리 체제까지 LA 인저스가 갖춰져 버리면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는 LA 인저스가 타격으로도 받쳐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차라리 접근을 한다면은 9.5점의 기준점을 근거로 하더라도 애초에 오버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애초에 오버가 난다고 보면은 그래도 양키스가 한번 폭발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양키스 일반승 정도로만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랑 애리조나인데, 토론토가 드디어 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시 때 이제 파트 나오는데, 요 경기도 이제 토론토의 타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애리조나만큼 사실 고정값이 뚜렷한 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경기가 의외로 좀 봤을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경기는 안 되고, 되겠다 싶은 경기는 되는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파트가 이 5월 말에 한번 재앙을 겪었죠. 워싱턴 상대로 아웃카운트 한 개도 못 잡고 개털리는 상황에서 애틀랜타 원정까지 말아먹으면서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시애틀 상대로 홈에서 등판 경기는 5이닝을 2실점으로 맞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피안타는 9개를 맞으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이 잘루 파티를 만들면서 솔로 홈런 2방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만 나머지 7개 피안타에 대해서도 사실 파트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토론토 원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가 파트 입장에서. 토론토는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 지원값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팀이고, 애리조나도 타격 기대값이 너무 고정값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팀인데, 애리조나가 오늘도 보여줄 수 있는 타격 지원 능력을 생각을 하면은 조시 네일러, 그 다음에 이제 코빈 캐롤,
우투수기 때문에 코빈 캐럴, 조시 네일러, 그 다음에 케텔 마르테까지도 충분히 칠 수 있다. 페르도모까지도 가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벨시시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이번 시즌에 충분히 지금 경기 운영 능력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압도적인 구위는 아닙니다만 특히나 홈에서 7경기 5승 0패 2.48의 ERA로 이 경기 운영 능력을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반영을 해주면은 토론토가 결국 선발 싸움에서 이기진 않더라도 반반 경기를 만들어 놓으면 불펜 싸움에서 애리조나가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하루신 토론토의 불펜진인 애리조나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반반일 수 있어요. 사실 애리조나도 몰아쳤을 때 상위 타선에서 득점은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워낙 또 이제 타격 응집력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홈에서의 이점으로 앞서 나가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그렇게 비비는 경기를 해놓으면 불펜 싸움 갔을 때 애리조나가 약해지는 것이 이번 경기에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 경기는 결정이 후반에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토론토 승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미네소타인데 이 경기는 아포트 대 페스타. 선발에서 이제 아포트의 기량을 많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헌터 그린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신시내티의 마운드에서는 에이스입니다. 분명히 재기량을 해주고 있고 좌투수로서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주고 있어요. 구속 같은 경우는 한 92마일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만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제구가 좀 안정적이라는 것이 아포트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페스타는 구속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최고 98마일까지 꼽아내면서 지금 9위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고 있고, 이번 시즌 가장 큰 무기는 역시나 체인지업입니다. 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극 초반대로 나오면서 이 체인지업이 확실하게 이제 좌타자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신시내티의 좌타자들이 특히 게빌 럭스, 엘리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프랄리가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타자에서 지금 스테판스의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가세를 하면은 사실 신시내티가 타격에서는 일단 앞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네소타가 지금 로이스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7경기 동안에 로이스 루이스의 타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뛰어났었고, 잠시만요. 그 4할 가까이 되는 타율을 보여주고 오면서 벅스턴과 그 다음에 저 윌리 카스트로 이 세 명이서 미네소타의 타격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근데 벅스턴은 최근에 또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이탈을 해버렸고 DTD가 아직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쉬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복귀를 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벅스턴까지 안 나오면은 로이스 루이스까지 이탈한 상황에 리, 그 다음에 그나마 베이더, 그나마 지금 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윌리 카스트로, 이렇게 해서 타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포트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좌투수 상대로의 상성에서 좋은 타자는 윌리 카스트로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또한 불펜에서도 이 발랜드와 함께 스튜어트가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필승조들을 꺼내려면 결국 이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신시내티가 지금 센틸란과 그 다음에 스테판슨, 그리고 이 마무리 패건이 계속해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세던 마무리 체제까지 아포트가 이어준다면은 불펜 싸움에서 신시내티가 점수 굳히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 엘리 델라크루즈 실제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리면서 그 홈런 4개 중에 3개가 우투수에게 나왔고 그중 2개가 빠른 공 포신 페스티벌이었으며, 이 페스타의 포신 페스티벌 피안타율을 3할이 넘어가는 압도적으로 좀 약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신시내티가 좀 더 정배당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 뉴욕 매치인데 이제 피더슨이랑 슈엘렌바우입니다. 이 슈엘렌바우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데 이 애틀랜타의 타격이 사실 가장 문제겠죠. 매치도 고민은 많습니다. 매치도 템파베이에게 수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홈에서도 그렇게 좋은 승리를 살리지 못했었고, 이 슈엘렌바우는 이제 슈엘렌바우가 이제 언제였냐,
미러키전이었죠. 완투승을 했습니다. 완투승을 했고 오늘 이제 피더슨을 상대해야 되는데 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격이 이 매치 입장에서도 피더슨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슈엘렌바흐 상대로 투수전으로 밀어붙이면서 한번 비비는 경기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슈엘렌바흐의 구위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슈엘렌바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던졌던 아포트 요것도 깜빡했는데 아포트도 그렇고 아포트도 저번 경기 완봉승을 했고요. 슈엘렌바흐도 완투승을 했는데 이 완봉 완투를 하고 난 다음 경기에서 투수들이 부진해진다라는 데이터가 좀 나타나죠. 그런 부분이 사실 아포트는 투구수가 109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슈엘렌바 같은 경우에는 105구선에서 투구수도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슈엘렌바의 100마일의 빠른 공을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도 아포트가 받은 정배당 수준이랑 그 다음에 슈엘렌바가 받은 정배당 수준이랑 비슷한데 둘 다 완봉 완투는 아포트도 119를 던졌네요. 근데 아포트도 그렇고 슈엘렌바도 그렇고 똑같이 9이닝을 던진 투수인데 결국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포트는 현지 시간 10일 경기였고요. 슈엘렌바는 11일 경기였습니다. 휴식에 하루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실 같은 정배당 양상이라 정배당을 받았다라면 저는 오히려 휴식일 하루 더 보장받은 아포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이 경기는 오히려 매츠가 슈엘렌바흐를 털지는 못할지언정 피더슨이 버텨줄 수만 있으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애틀랜타가 지금 정말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매치가 메꿔냈을 때 역배당 혹은 프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투수전 영상 보면은 2.5 프렌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마헨 3점 이상의 마헨은 기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인데 요것도 어제 예상했던 대로 요거 주력 잡았던 경기였는데 템파베이 승 무난하게 잘났어요. 요 5회까지 메이닝 득점을 해주면서 템파베이가 야금야금 경기를 터트려 먹었고 오늘 리텔 대 크레모 나오는데 사실 경기 양상은 또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리텔의 이 공에 대해서 볼티모어의 타격이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이 경기는 좀 9.5점의 기준점이 납득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템파베이가 홈에서 9.5점의 기준점을 받고 오버내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 오늘 같은 경우도 크레모가 최근 그래도 꾸준하게 제 역할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크레모의 구종도 그렇고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템파베이 타선은 또 공략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볼티모어도 사실 마찬가지고 볼티모어도 오늘은 좀 쳐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이 경기가 조금 더 템파베이 쪽으로 좀 기울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볼티모어가 그렇게 잘 치고 있던 타격 중에서도 원정에 갔을 때 타격은 분명히 지표가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네, 그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의 시리즈 동안 타율이 2할 7푼 7리 수준까지 나왔었음에도 동일 2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원정 시리즈 두 번의 원정 시리즈 6경기에서는 2할 4푼대로 타격이 떨어졌었고 어제도 타격이 죽는 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템파베이가 위닝을 잡는 게 더 납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요거는 좀 제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스미스를 그냥 인정을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스미스가 꽤나 안정적인 피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수준의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고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도 타선을 이제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터크먼이 제대로 합류를 하는 순간부터 뭔가 다 바뀌기 시작했었고 결국 쾌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사는 부상으로 빠져서 없지만 타선이 그래도 똑딱이 야구를 할 수 있는 타선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불펜 싸움에서 이제 뭐 배실부터 시작해서 좀 그래도 괜찮은 자원들이 나타나고 있죠. 세인트루이스가 당연히 유리한 건 맞는데 저라면 이 경기는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고 보면은 뭐 오늘 경기 기준점 8.5점까지 나왔을 때 스미스 정도면은 언더 노리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랑 캔자스시티 이것도 할 말이 좀 많은 게 이제 라이터도 그렇고 루그도 그렇고 너무 뛰어난 투수인데 이 두 팀의 두 선수의 차이가 있다면 라이터는 제구가 안 좋다는 점이고 루고는 제구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볼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변화구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다 보니 이닝이 짧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닝이 짧아요. 차이는 차인데
좀 공통된 결과는 이닝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펜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텍사스도 캔자스시티도 이 경기에 좀 자원 투입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도 지금 불펜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 누구야 크리스 마틴이 부상해서 다시 복귀를 했고요. 복귀를 제대로 했고 잭슨이라는 마무리 투수가 버티고 있고 가르시아라는 셋업이 거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 누구야 그 호비 밀러부터 해서 제이콥 웹까지 거기에 그 콜빈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까지 불펜 뎁스가 텍사스가 좀 괜찮아져 있어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세인트루이스와의 더블헤더 원정 시리즈 기점으로 딱 하루 쉬고 난 다음에 이 양키스 시리즈 딱 시작하면서부터 타격이 급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도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라이터의 98, 99마일 최대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에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캔자스 시티도 불펜에서 슈레이버랑 린치, 그 다음에 크루즈, 에스트라다까지 쓰는 경기 운영 오늘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루거가 조금 더 이닝을 길게 끌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루거가 6이닝 이상을 해야 되고요. 라이터는 5이닝 하고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캔자스 시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정도로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7.5점이 아니라 8.5점의 기준점을 줬다면은 저라면 이것도 언더 경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 대 미러키인데 이건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통수 당했던 게 그때 디트로이트전이었었는데 디트로이트도 그때 통수를 좀 매겼던 게 이제 신시내티전에 선발 투수 멀쩡하게 마이즈 내놓고 마이즈였나? 올슨이었나? 둘이 아무튼 한 명 내놓고 갑자기 이제 그 홀튼 선발로 꺼내면서 오프너 꺼내면서 엘리 데라크루즈 상대하고 좀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이 경기도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벤 브라운이 최근에 또 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벤 브라운이 잘 던졌던 경기가 저번 홈에서의 신시내티와의 경기였었고 당시에 포머런츠를 오프너로 꺼내면서 이닝을 소화해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벤 브라운을 꺼내가지고 이후 롱릴리프로서 제 역할을 하게 좀 구상을 좀 바꿔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벤 브라운은 정말 잘 던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미러키를 상대하게 되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미러키의 상위 타선이 좌타로 포진이 됩니다. 그 이제 옐리치를 포함한 그 특급이 유망주들 좌타 라인업이 포진이 되는데 그 좌타 라인업에 또 벤 브라운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이제 또 포모란츠라든지 좌타 자원을 오픈으로 한번 써주고 등판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경기는 실제로 이 좌타에 약해서가 아니라 벤 브라운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 성적이 안 좋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오프너를 쓰고 등판을 시키는 걸로 하겠다라고 그때 플랜을 짰던 거를 이제 실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벤 브라운이 최근 다시 선발로 두 번 등판해서 성적이 망가졌다면 오늘 경기에서 감독이 또다시 오프너 기용을 한번 시켜 긴급 선발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벤 브라운을 이후에 등판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는 컵스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미러키가 할만하죠. 최근에 벤 브라운 성적을 보면 그리고 기준점이 이미 9.5점으로 잡힌 경기입니다. 바람이 바깥쪽으로 불어요. 오늘 위글리 필드가. 그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 한 51%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배팅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변수들이 있다면 배팅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애틀이랑 보스턴 이것도 오늘 제가 부주적 이거 시애틀 한폴락 났는데 시애틀이 오늘 패배한 이유는 딱 하나였죠. 1-4 말루 찬스에서 그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오늘 아로자레나고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경기 다 말아먹었습니다. 찬스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두 번 다 뒤져버렸고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경기를 말아먹었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보스턴의 타격이 줄어든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 데버스가 빠지면서 득점 생산이 떨어진 보스턴의 라인업을 분명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데뷔 첫 홈런을 이제 안토니가 때려냈죠. 그 친구도 보스턴 특급 유망주예요. 예, 데뷔하고 성적이 좀 바닥에 치고 있어가지고 좀 울상인 친구기도 했는데 오늘 첫 홈런 때리면서 자신감이 살아나서 걔가 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기대값은 있어요. 좌타자이고 워낙 단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방으로 쌓인 이 근육이 아니라 진짜 떡대가 장난 아닌 친구거든요. 얘도 근육질이.
그래서 앞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오늘 브라이언 우대 워커뷸러 경기에서 사실 시애틀이 어제는 많이 못 치긴 했습니다만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스 삽질했던 거 플러스 랄리가 어제 타이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좀 바닥을 쳤죠. 그래서 그 중심 타선에서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브라이언 우가 또 홈에서 버텨주는 피칭이 좀 더 빛이 내지 않을까,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시애틀 승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주력 경기 생각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경기고요. 데버스의 샌프란시스코 데뷔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로비레이가 선발로 나오고 데버스가 합류한 샌프란시스코의 홈 라인업에서 이 클리블랜드의 주춤한 이 타선이 로비레이를 뚫어낼 수 있을지조차 애초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데버스를 가져오면서 투수로 불펜에서 쓰고 선발로도 이제 바꿔서 쓰고 있었던 해리슨 그리고 선발 실패하고 다시 불펜 가 있었던 조더닉스 내주면서 불펜 뎁스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로저스, 워커, 도발 그리고 로드리게스 이런 불펜 자원이 워낙 좀 단단하게 받쳐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력으로 좀 정배당 경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경기랑 다저스 경기는 오늘 패스합니다. 알렉산더 피칭은 진짜로 개판이고요. 불펜 내경이 나오다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오프너인지 뭔지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거는 정말로 이제는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 경기는. 그리고 다저스도 지금 TBD 걸려 있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발 나올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 것은 메사우어입니다. 메사우어. 이미 이거부터 그냥 걸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선발 매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오늘 제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